안녕하세요. 오늘은 닭 한 마리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닭볶음탕은 예전에 염장을 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염장할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닭볶음탕이랑 닭 해체하기 무서워서 닭 육수 못 만들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닭 육수까지 한꺼번에 만들어 볼 거예요. 제일 먼저 채소를 손질해 주세요. 감자는 오늘은 좀 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그리고 당근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당근은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파를 썰어줄 건데요. 저는 지금 아주 가늘게 썰고 있는데 굵게 썰어도 상관없어요. 닭볶음탕이랑 닭칼국수 하는데 대파 2대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화면에는 없는데요. 양파 1개 얇게 썰어주시고요. 마늘은 총 8개를 다져주세요. 닭볶음탕에 6개, 칼국수에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닭껍질을 냄비에 구워줄 거예요. 냄비는 중약불에서 3, 4분 정도 예열하세요. 오늘은 바닥이 넓은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닭껍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닭 백숙 먹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닭껍질 질색을 하잖아요. 근데 닭튀김에서는 닭껍질이 제일 맛있어요. 혹시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삼계탕에 있는 닭껍질 취급을 받으신다면 나를 튀겨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최고가 되실 거예요. 오늘 닭볶음탕에서도 닭껍질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맛을 최대한 끌어낼 거예요. 굽지 않고 그냥 익히면은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120도, 180도에서 구워주면은 진짜 고소한 맛이 만들어지거든요. 닭껍질에서 기름이 녹아 나왔을 때 양파를 볶아주세요. 지금 냄새 진짜 끝내줬어요. 저는 지금 양파를 아주 가늘게 썰었어요. 양파를 두껍게 썬 다음에 오래 끓이면은 씹었을 때 식감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가늘게 썰어주고 끓여주면은 아예 국물에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달콤한 맛이 아주 강해져요.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양파만 볶아서 먹고 싶은 충동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은 여기에다가 된장을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된장이랑 같이 볶는 이유 아시죠?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화제인 레시틴이 많아요. 이 레시틴이 닭에서 나온 기름이랑 물을 잘 섞일 수 있게 해줘요. 된장은 잘 볶아주셔야지 된장 특유의 텁텁함이 사라져요. 팬이 너무 뜨거우면 된장이 금방 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물을 반드시 옆에 대기시켜주고 하세요. 이제 물을 부어주는데요. 오늘은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아주 중요해요. 물을 총 1.5리터를 넣어줄 건데요. 물을 한꺼번에 넣어주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닭이 물에 모두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닭고기는 뼈가 같이 붙어 있어서 뼈와 살 사이에 피나 다른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물은 최소한도만 넣어주시고요. 가능하면 불순물이 고기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끓지 않게 해주세요. 닭고기가 물에 다 잠겼으면은 뚜껑을 닫지 마시고요. 뚜껑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끓으면서 불순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순물은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저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닭기름이 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저 기름을 걷어내고 싶겠지만 오늘은 참아주세요. 닭볶음탕이 사실 볶음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볶음 요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 닭기름 때문이에요. 지금 기름을 걷어내면 그냥 매운 닭백숙이 돼요. 그리고 거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저거를 100%다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지저분한 것만 제거해 주시고요. 저 정도 남아있는 거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저건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싶은 불순물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리터 단위로 계량을 하실 때는 생수병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오늘은 1.5리터를 쓸 거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에 4분의 3만 채워서 물을 넣어 주시면 돼요.
1.5리터 중에 일부는 끓기 전에 넣어줬고요. 이제는 나머지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향신채를 넣어줄 건데요. 제일 먼저 다진 마늘 3쪽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도 2개 넣어줬어요. 청양고추는 잘게 썰면은 씨 때문에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통째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파를 1대 정도 넣어주는데요. 아마 대파 분명히 도마에 썰었는데 지금 왜 가위로 썰지?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요리를 3번을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거는 다른 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넣어주는 거는요. 식초거든요. 식초 테이블스푼 하나 넣어줬어요. 식초는 닭에서 나는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닭뼈에 있는 칼슘이랑 맛있는 맛을 조금 더 이끌어내줄 거예요. 한 1% 정도? 국물 맛을 높여주는데 0%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넣은 거는 소금인데요. 소금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금은 티스푼 2개를 넣어줬어요. 소금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닭고기 살에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닭고기 근육의 단단한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서 통로를 만들고 처음에는 닭고기에서 수분을 뺏어와요. 그래서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맛있어진 국물이 다시 닭고기에 침투를 해서 닭고기까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부드럽지도 않고 간도 배어들지 않아요. 만약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소금의 양을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물을 더 넣어서 희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30에서 40분 동안 끓여주세요. 저는 40분 끓였는데 닭고기 살이 입에서 사르륵 녹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운 게 싫으면은 30분만 끓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는 마무리하기 20분 전에 넣어주세요. 총 40분이 지나고 국물을 조금 먹어봤더니 아주 진한 닭육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름이 많이 떠 있잖아요. 이 기름을 다 걷어내고 싶은 충동이 다시 들 텐데요. 이때는 걷어내 주세요. 물론 버리려는 게 아니라 모아놓는 거예요. 원래 물이랑 기름을 같이 끓이면 기름이 제일 위에 뜨잖아요. 이 기름을 걷어내는 거를 스키밍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유 끓일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전자제품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비싸게 파는 거를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 하는 요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요. 어쨌든 이 비싼 걸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닭육수에 양보하지도 마세요. 육수에서는 기름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이제는 닭볶음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물만 남기시고요. 나머지는 다 퍼주세요. 이 육수로는 칼국수나 순두부찌개, 짬뽕, 그리고 리조또, 평소에 닭 육수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요리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제는 방금 전에 따로 걷어두었던 닭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테이블스푼 1개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고추기름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저렇게 닭기름이랑 섞어주면 풍미 가득한 고추기름이 돼요. 그리고 닭 등뼈는 살이 없어서 닭볶음탕에는 별로 기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뼈는 육수 쪽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고추장도 넣어주려고요. 고추장도 닭기름이랑 같이 섞어주세요. 사실 저는 고춧가루만 넣은 닭볶음탕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국물을 좀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장까지 넣었어요. 그냥 고춧가루만 넣고 싶으시면요. 고춧가루 테이블스푼 2개, 3개 넣으시고요. 국물을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분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추기름 혼합물을 잘 섞은 다음에 닭이랑 감자, 당근 위에다가 넣고서 잘 입혀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살이 엄청 부드럽죠. 닭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옷이 벗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졌는데 진짜 부드러웠어요. 입에서 그냥 녹아요. 그런데 제가 먹는 장면을 못 찍었어요. 이번이 3번째로 만든 거였는데 몇 번 더 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장면 안 찍고 그냥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먹는 장면은 없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3쪽 다진 거랑 대파 반개 잘게 썬 거를 넣어주시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마늘의 향이 퍼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만 넣을 때는 설탕 안 넣어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추장도 넣었잖아요. 고추장에 있는 그 텁텁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설탕 테이블스푼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국물을 좀 더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물엿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잘 섞어주시는데요. 지금 닭고기 살이 워낙 부드러우니까 섞을 때 좀 조심해 주세요. 지금 잘 졸여지고 있어요. 국물도 걸쭉해 보이죠? 닭볶음탕은 이제 완성이고요. 이제는 닭 칼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육수는 지금 간이 좀 짠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넣고 희석을 시키셔야 돼요. 저는 한 컵 정도 넣어줬어요. 육수가 팔팔 끓을 때 칼국수를 넣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2쪽이랑 대파 반대를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칼국수를 따로 삶아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찬물에 헹군 다음에 넣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분 맛이 좀 강하게 나는데요. 그거를 좀 상쇄해주기 위해서 깻잎을 넣어줬어요. 깻잎은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칼국수는 면이 다 익을 때까지만 끓이시면 돼요.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제 닭볶음탕 먹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날은 제가 소금을 좀 적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닭고기에 소금 간이 배지 않았고 닭고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익었었어요. 특히 닭 다리살처럼 근육이 많은 부위에는 소금 간이 침투하지 못해서요. 간이 전혀 배지 않았고 그리고 비린내도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실패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끓여도 닭 육수는 맛있었기 때문에 칼국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만든 육수는 아주 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물을 좀 넣고 하시면 돼요. 이 육수로는 칼국수는 4인분 정도, 그리고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에는 한 6인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닭볶음탕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춧가루 없이 닭 한 마리로 드셔도 돼요. 이때는 겨자 소스 찍어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렇게 닭볶음탕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리 2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닭볶음탕이랑 칼국수를 만들었는데요. 닭볶음탕은 칼국수 말고 밥이랑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국물 진짜 맛있거든요. 저 안에 양파, 파 이런 거 막 녹아 있어요. 게다가 고소하게 구워져서 바닥에 들러붙었던 닭 껍질 조각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밥 비벼 드시면은 진짜 끝내줘요. 지난번에 염장에서 만든 닭볶음탕이 100점이라면 이거는 85점? 그리고 닭 육수도 제대로 끓인 게 100점이라면 이번에는 85점이거든요. 근데 합치면 170점이에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